드디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구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이루어진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 시장으로서 김문기 처장과 충분히 교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오도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에 따라 공직상실과 선거, 출마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이 단순한 발언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과 오랜 기간 교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그를 몰랐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감형 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을 짜깁기 하여 고의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김문기 처장을 잘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맥락에서 나왔으며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소를 진행했다고 비난하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초과하는 중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박탈과 더불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대선에서 사용된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당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의 지도자가 법적 문제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당의 내부 분열과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하지만 일부 중도층과 비주류 인사들은 그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두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법적 처벌을 환영했으며 민주당이 그의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검찰의 기획된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이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권력 남용과 사건 조작을 비판하며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1심에서 내려진 만큼 이재명 대표는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의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되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만큼 그가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향후 법정 다툼의 결과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더 이상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는 정치적 복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정치적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한국 정치권은 그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관련 증인과 증거가 많아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 추가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이재명 대표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과 공모의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사업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를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여러 건의 사법적 문제에 얽혀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그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 중인 만큼 그의 정치적 미래는 법정 판결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한국 정치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여론과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